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돈이 웬수인 세상입니다. 조선시대 인조 12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늦가을. 충청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의 평화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돈과 재산을 둘러싼 탐욕과 갈등이 들끓는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인조실록에 기록된 충청도 재산 분쟁 사건을 통해 인간 내면의 추악함과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한 개인,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 냉철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는 섬뜩한 성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조선시대 탐욕의 한복판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러한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 질서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이 늘 꿈틀거리고 있었죠. 특히 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았고, 이는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조실록 12년 충청도 재산 분쟁은 당시 사회의 모순과 인간 내면의 가장 추잡한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때는 1634년 인조 임금의 재위 12년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참상이 채 가시지 않은 불안정한 시기였고, 백성들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물질에 집착하게 되었고, 이는 곧 재산 분쟁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충청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실록에는 이 해의 충청도 지역에서 유독 많은 재산 분쟁이 발생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은 바로 김씨 일가의 재산 분배를 둘러싼 끔찍한 다툼이었습니다. 김씨 일가는 대대로 충청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제법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넓은 토지와 적지 않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마을에서는 나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조상들은 대대로 지혜롭고 덕망 높은 이들로 칭송받았으며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엄격한 가풍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전통과 명성은 단 한 번의 탐욕 앞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김씨 가문의 오랜 어른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망자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지만 그의 재산은 상상 이상으로 방대했습니다. 수백 마지기의 비옥한 논밭과 수십 명에 달하는 노비들, 그리고 값비싼 고서화와 진귀한 골동품들까지. 이 모든 것을 명확한 유언 없이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망자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김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했으나 그 영특함 뒤에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이득을 탐하는 교활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유교적인 덕목을 중시하는 듯 보였지만 내면에는 엄청난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고, 언제든 그 욕망을 실현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김철은 첫째와는 달리 다소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었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은 뚜렷했습니다. 그는 형의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면서도 아버지의 유산을 형제들과 공정하게 나누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김영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로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는 형들의 불화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공포에 질려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김정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장례 절차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밤새워 아버지의 유품을 뒤져 재산 목록을 확보하고 마치 자신이 적장자인 양 모든 재산을 독식하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을의 유력 인사들과 관아의 아전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의 생전 뜻이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는 거짓 증언을 받아내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그의 파렴치한 행동은 곧바로 둘째 아들 김철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김철은 분노했습니다. 조선의 법제는 비록 장자 우대의 관습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자녀 균분상속의 원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산과 별급의 개념이었습니다.
가사는 집안의 공동재산으로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했고 별급은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특별히 물려주는 재산이었습니다. 김정의 주장은 이러한 법적, 도덕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은 곧바로 형 김정을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형님, 어찌 아버지의 유산을 그리도 독차지하려 하십니까? 이는 하늘이 정한 도리에도 어긋나고 우리 조상님들의 가르침에도 위배되는 폐륜적인 행위입니다. 어찌 형제간의 정을 이리도 쉽게 저버리십니까? 김정은 비웃었습니다. 도리? 세상에 도리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늘 나를 가장 아끼셨고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이는 나뿐이다. 모든 재산은 당연히 내게 와야 한다. 너희는 그저 내게 고맙다고 하면 될 일이다. 형제의 말다툼은 곧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급기야 서로에게 주먹질이 오가고 곁에 있던 셋째 김영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들의 재산 분쟁은 단순히 가족 간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 중 가장 값나가는 비옥한 논밭과 가문의 종갓집이 위치한 핵심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몰래 이전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능숙하게 위조된 문서를 만들고 심지어 가문의 노비들을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가족 모두를 저 멀리 함경도 땅의 혹독한 노역장으로 팔아넘길 것이다. 너희들의 자식들까지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의 악랄한 협박에 노비들은 두려움에 떨며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김씨 가문에 충성하며 살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김철은 형의 탐욕스러운 행동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형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토지에 대한 증거를 끈질기게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양반들과 아는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고 심지어 먼 곳에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방 관아는 부패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정은 이미 관아의 아전들에게 뇌물을 뿌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쌀 수십 가마니와 비단필 심지어는 노비까지 뇌물로 바치며 아전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탐욕은 재산 분쟁을 더욱 추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은 동생 김철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그의 아내에게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김철의 아내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값비싼 비단과 폐물을 건네며 남편을 설득하여 재산 분배를 포기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대 남편은 어리석기 짝이 없소. 이대로 가면 두 형제 모두 파멸할 것이오. 현명하게 판단하시오. 내가 주는 이 재물을 받고 남편을 잘 설득하시오. 심지어 김철의 어린 자식들에게까지 접근하여 달콤한 말로 회유하려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어리석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맛있는 떡과 비단 옷을 사주고 앞으로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마. 이러한 김정의 행태는 가족 간의 정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철은 형에 대한 신락 같은 기대마저 접고 오직 법의 힘으로 재산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당시 충청도 관찰사에게 직접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의 상소문은 피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존경하옵는 관찰사 나리 소인의 형. 김정은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려 온갖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꾸미고 노비들을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하며 심지어는 제 처자식까지 회유하려 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문이 풍비박산날 지경이옵니다. 부디 나리께서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어 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탐욕의 늪에서 소인을 구해주시옵소서. 관찰사는 김철의 상소를 접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즉시 사건 조사를 지시했고 관련자들을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이미 뇌물을 통해 관아 내부의 정보를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활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들을 은밀히 제거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노비들에게는 잔인한 고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재산에 대한 탐욕은 사람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심지어 동생 김철을 모함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그는 김철이 아버지의 재물을 몰래 빼돌려 사치스럽게 썼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는 김철이 역모를 꾸몄다는 황당한 고변까지 계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와 형제는 물론 국가에 대한 충성심마저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더 많은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한 악마적인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감춰질 수 없는 법입니다. 관찰사의 끈질긴 조사와 김철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김정의 추악한 범죄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문서의 필체가 김정의 것임이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졌고 협박에 시달리던 노비들이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 김정의 만행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김정에게 뇌물을 받았던 아전들 역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들은 김정의 탐욕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던 자신들의 모습에 깊이 후회했습니다. 결국 김정은 모든 죄가 명백히 드러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자신의 가족을 파괴했으며 결국 자신마저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관찰사는 김정에게 엄중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 죄,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 증언을 강요한 죄, 그리고 형제를 모함하려 한 죄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의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동생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었고 그를 도왔던 아전들 역시 파면되고 엄중하게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조실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 재산 분쟁은 단지 김씨 일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불안정한 사회 상황은 사람들을 더욱 물질에 집착하게 만들었고 이는 끊임없이 재산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잦은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은 생존의 위협에 시달렸고 조그만 재산이라도 움켜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권 분쟁은 가장 흔한 재산 분쟁 중 하나였습니다. 전란으로 인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소유권 문서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토지를 두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노비 상속 문제 또한 중요한 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노비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노비는 여러 명의 주인에게 상속되면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해지는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산 분쟁은 당시 사법 시스템의 한계 또한 드러냈습니다. 지방 관할은 부패하기 쉬웠고 힘없는 백성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은 뇌물과 인맥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는 사회 전반의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폐는 결국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김씨 일가의 비극은 돈과 재산이 인간을 얼마나 추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는 돈 앞에서 한낱 종이 조각처럼 찢어졌고 가족의 명예는 탐욕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380년 전 조선시대의 기록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파멸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과 친구, 심지어는 자신의 양심마저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기, 주식 사기, 그리고 상속 분쟁 등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사건들은 조선시대 김씨 일가의 탐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 사건은 명백히 보여줍니다. 탐욕은 맹목적인 눈을 가지게 하여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는 자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 김정은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으며 자유마저 잃었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끊임없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돈의 가치와 함께 그 위험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돈은 분명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한 질서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조실록 12년 충청도 재산 분쟁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그림자, 즉 탐욕과 이기심이 어떻게 한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돈의 추잡함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돈의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건강한 재산관념을 어떻게 확립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